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스페셜 아나운서 박재윤입니다. 양시장 전강 후약의 장세로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 초반만 해도 이 탄탄한 실적 덕분에 금융주 그리고 기술주가 잘 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아쉽게도 금요일장에서는 강달러 기조가 좀 커지면서 코스피 2400선을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하고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할지 어려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잘 선별하는 눈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라면 시장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요. 숨겨진 히든 종목 얻어가시면서 단 몇 거래일 만에 상한가 행진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할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한 주간 이제 상승을 좀 하나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가 좀 주 후반에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좀 시청자분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또 좀 실적 시즌은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또 크게 상승률 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번 주 리뷰와 함께 다음 주 전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화면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 어땠습니까?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쉽게 금요일장 상당히 뭐 크게 눌린 것도 아니고 살짝 눌렸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던 한 주라고 생각을 해요. 자, 불과 우리가 일주일 전, 2주일 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이마만큼의 주간 기준으로 상승폭을 보였던 시점이 사실 최근에는 없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만 조금 더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한 주만 놓고 봤었을 때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이게 최근의 양 지수의 분봉의 움직임인데 전반적으로 이번 주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상승 기대감을 만들어 줄 만한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을 연출해 주었던 것은 그동안에 눌렸던 흐름들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로 올라가주는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미 이전 주, 지지난주에 얘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뭐 있었습니까?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일이 나열하기도 참 많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벤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재료 소멸이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회복 속도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 열리게 되는 이제 7월 달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흐름만 제대로 잘 버티게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개선 기대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 2400포인트를 버텨주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번 주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지수의 상승을 지탱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러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만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본다면은 충분히 현재 시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 강조해 드리는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면은 결국에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 지수가 상승 혹은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연출이 될지언정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고요. 올라가는 섹터는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 가지고 하면 돼요? 올라가주는 섹터,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해서 선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우리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7월 달부터 언급을 드렸었던 제약바이오 섹터 어땠습니까? 이번 주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 자, 지난주에 소위 말해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단 상승하는 포지션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포지션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어떻게 됐어요? 제약바이오가 주춤하는 모습들이 연출됐죠. 그리고 그 주춤하는 모습들이 형성되면서 어떠한 섹터가 움직였는지를 아실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섹터 중에 하나였던 신규 상장주를 필두로 한 전반적으로 과대 낙폭주들이 반등세를 형성해주는 지수의 영향으로 어떻게 됐어요?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미리 선정하고 선취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꾸준히 교육시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시다시피 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는 맛보기만 보여드리고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어디에서? 바로 이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저희 노란톡방에는 들어오시면은 1년 365일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서든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브리핑해드리고 그리고 야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종목군들이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뭐도 해드려 개인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못 해드리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함께 충족시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번 주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줄 때 정말 큰 종목군들의 상승률을 저희는 맛보게 됐는데 그 종목군들을 어디서 어떻게 공략하셨는지를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함께 공략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잠시 뒤에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겠지만 그 히든 종목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중에도 뭐 해드리고 있어요? 힌트 드리고 있고 종목군들 선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보시라는 얘기를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못다 했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지금 이번 주 뭐 아쉽게 금요일 날 눌리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양호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좀 크게 증시를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ECB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자, 0.25포인트를 할까 0.5포인트를 할까라고 어느 정도 조금 흐름이 지금 좌지우지 됐는데 결국에는 0.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ECB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끝나게 되면서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죠. 자, 물론 FOMC에서 이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고 그러한 상황들이 역시나 ECB 즉 유럽 쪽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겠죠. 하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이 있기 때문에 정점론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씩 눌리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지수의 상황을 다시 끌고 올라가주는 포지션들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울트라 스텝이냐 그 사이에서 결국에는 지난달과 똑같은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겪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뭐가 형성이 됨으로써 재료 소멸이 형성이 됨으로써 그 시점부터 추가 반등이 연출되는지 그리고 아쉽게 지난 금요일날 2400포인트를 이탈했지만 다시 2400포인트를 돌파해서 2500포인트까지 돌파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만 우리는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뭘로 바뀌고 있어요? 경계감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조금씩 해소가 되고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한 중심에 있는 금리 인상이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우려감을 보일 만한 모습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적들의 개선 기대감이 현재 지수의 상승을 어느 정도 좀 일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발표가 되었던 기아차라든지 그리고 목요일날 발표가 되었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물론 분기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일단은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종목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겠지만 일단은 소위 말해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은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이제 말 그대로 다음 주 열리게 되는 FOMC 전후로도 계속해서 지탱을 해주는지
그리고 올라가 주는지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마지막 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7월 마지막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이벤트들이 즐비합니다. 특히나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FOMC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슬슬 하나씩 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8월 달이 되면은 또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또 다시 발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6월달, 7월달에 겪었던 것처럼 그만큼의 눌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6월달보다 훨씬 더 안 좋았던 7월달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생각하시면 돼요? 눌렸던 시점이 지지를 받고 조금씩 회복을 해주고 있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6월보다 경제지표는 7월달이 훨씬 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바닥권이 다져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6월달에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얘기를 드렸고 5월달에 지수를 하락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반기에는 분명히 시장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감 섞인 목소리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려감 섞인 부분들을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바꾸시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우리는 결국에는 많은 종목이 있지만 많은 섹터의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공략해야 될 종목군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만 공략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저희가 강조해 드렸던 종목군들의 누적 상승률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를 드려요.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꼭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누적 상승률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새롭게 떠오른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조광 ILI도 마찬가지고 세종 메디칼이라든지 일동홀딩스라든지 그리고 모아데이터, 일동제약, 자 한국파마, 자 그리고 한국 BNC 이러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갑자기 떠올랐어요. 근데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바로 저희가 이전에 계속해서 교육시켜 드렸던 종목군들이고 교육을 시켜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왜 이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상승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한 주 동안에 막 190%가 갈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기존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까지의 누적 상승률이 이렇게나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번 얘기를 드려요. 매번 강조해 드립니다. 뭘 강조해 드리냐? 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공개해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 방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종목군들 공략해 보고 싶다. 제2의 조광 ILI, 세종 메디칼 나도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저희랑 또 다음 주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순환매의 흐름을 토대로 어느 섹터가 어느 종목이 인기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해 보면 돼요. 그리고 인기 있을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기가 다소 수그러들었을 때 아니면 인기가 생기기 전에 공략을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큰 상승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박재현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시장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대표님의 시장 분석을 듣고 나니까 좀 하반기에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좀 좋은 대목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FOMC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요. 조광 ILI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상한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덕분에 굉장한 수익률, 세 자리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이런 종목군 나도 좀 담아보고 싶다. 나도 제2의 조광 ILI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셔야겠죠. 그럼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 기본 카메라로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여 코드는 2022라는 점도 함께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광 ILI 이 상한가의 주인공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최근에 어떻게 얼마만큼 상승률을 가져가셨는지 확인을 해볼 시간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터스 460% 넘게 수익률 가져가면서 정말 제2의 노터스 바라시는 분들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던 종목이 공구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구음원도 400%를 넘기자 제2의 공구음원 없을까 하는 순간에 또 조광 ILI가 나타나주면서 194% 넘는 상승률을 가져갔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랠리가 시작돼서 이번 주까지 상한가 랠리 이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세종메디칼도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139%의 강한 수익률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어디서 잡았길래 이렇게 크게 상승률을 가져가실 수 있었는지 대표님께 한번 만나보면서 좀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을 얘기를 안 드렸다라면은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얘기를 드렸었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방송을 처음 틀어보시고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랑 같이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 종목군들을 어디서 공략해드렸고 어디에서 이야기를 드렸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노터스 잡을 때 왜 이 노터스를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무상증자 이슈가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장의 관심도를 받기 시작을 해서 노터스를 공략했고 그리고 공구원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공구원 그 다음에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조강 ILI. 그리고 그때 같이 또 공략을 했던 게 모아 데이터입니다. 바로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그러한 종목군들만 우리는 어디에서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세종 메디칼이라든지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이나 한국파마, GH 신소재 바이오니아, 한국BNC, 진원생명과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제약바이오 섹터 언제부터 얘기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왜 잡아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을 공략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목을 공략을 했다가 저희가 눌려서 또 재공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률을 만들어주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세종 메디칼이라든지 한국파마, 한국BNC, 바이오니아, GH 신소재 이러한 종목군들은 사실 제가 3개월, 6개월 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은 어디에다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목이 집중되기 전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죠. 이제는 소위 말하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거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거면은 떨어지는 걸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전주에 같이 드렸던 게 뭐냐면 그때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형성된 종목군들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십시다 라는 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여기에 50% 넘게 올라간 제약바이오 섹터도 있지만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에 공략을 해가지고 한 주 만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준 종목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 종목군들을 저희가 어디서 공략했는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조강 ILI 말씀드렸죠. 자, 저희가 언제 공략을 했는지 어디에서 공략을 했는지 이미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공략을 했고 단기적으로 50%대 상승을 한번 비춰주고 결국에는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5,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00%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아쉽게 이번 주에 후반에 눌리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194%라는 상승률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공구음원을 왜 공략하는지 노터스를 왜 공략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렸었고 그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슈? 소위 말하는 이 종목도 어떠한 이슈 때문에 무상증자라는 이슈 때문에 변동성을 보였다. 그러면 역시나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돼요.
단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제대로 체크해 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하실 수가 있다면 안 오셔도 되겠지만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가 없다면 저희랑 한번 또 제2의 조광 ILI 같은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적 상승률 100%를 넘게 기록한 세종 메디칼 같은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같이 공략해 보시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상승률보다 하락률이 훨씬 더 컸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지지 여력을 보여주면서 제가 강조했던 섹터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전지. 2차전지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전히 저는 제약바이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게임주.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엔터미디어.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NFT. 그리고 메타버스. 그러한 섹터들을 보시라는 얘기를 저는 사실 6월달, 7월달에 계속해서 외쳐드렸어요. 왜 그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반기에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섹터의 종목군들이 움직여야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얘기 드리진 않았지만 2차 전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시라고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이번 주에 어땠어요? 상당히 좋았죠? 저희가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그 종목군들을 어디서 공략해 드렸냐? 눌림 구간에서 공략해 드렸어요.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의 야간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수급을 보시라는 거예요. 왜 올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5만 명, 6만 명대에서 10만 명, 20만 명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이번 주에 초반에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조금 주춤한 상황이지만 다시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유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일주 전에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되 눌리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즉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번 주에 눌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요? 꺾어지는 모습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미리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미리 선침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간간히 이러한 종목군들 어디에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쓱 하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승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올라갔는지. 물론 아쉽게 지난 주 후반에 눌리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었지만은 저희가 언급을 드리고 공개해 드린 다음에 상승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매번 얘기 드려요. 이미 얘는 얼마에서 5만 원대에서 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몇 퍼센트예요? 150%가 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공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과대 낙폭주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같이 보시라는 얘기. 항상 얘기돼요.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조광 ILI를 공략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공략을 한 게 또 뭐예요? 모아 데이터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권리락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시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무상증자. 저희가 무상증자 이슈 나오는 것들 유심히 보시라는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디에도 여기에도 모아 데이터를 보시라는 얘기를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의 상승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쉽게 이번 주에는 거래 정지가 2차례나 걸렸습니다.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어디에서 공략했어요? 여기에서 공략했어요. 물론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될 자리는 여기가 가장 좋았겠죠. 아니면 여기던가. 근데 여기서도 못했고 여기서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략을 했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우리가 여기나 여기에서 했었다라면 지금 몇 퍼센트나 올라갔을까요? 몇 퍼센트나 올라갔겠습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때라는 건데 소위 말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셔야 이렇게 큰 상승의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그 흐름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다 어디를 통해서 저희 야간 교육을 통해서 혹은 저희 노란톡방에 이렇게 히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 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고 공통점을 저희는 계속해서 체크해 가고 찾아갑니다. 한국 BNC 몇 퍼센트 올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오셔서 같이 해보시라는 얘기를 감히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방송을 통해서 50분밖에 없기 때문에 50분 동안 저희가 얘기를 다 못 드리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는 얘기 어디서? 이 노란톡방에서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선물처럼 히든 종목도 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과 함께 다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박지연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시장 어렵다 하지만요. 이 조광 ILI만 봐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상한가 랠리를 이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모아데이터, 세종메디칼, 일동홀딩스까지 최근 상승률만 무려 100% 이상입니다. 이런 종목군도 나도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노란톡 방 안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리시던 그 시간이죠. 히든 종목을 힌트를 드려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힌트부터 나가도록 할 텐데 대표님 먼저 불러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저희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막 상한가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고 제2의 모아데이터, 제2의 청담글로벌을 노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뭐 오늘도 매번 똑같은 종목군들을 얘기를 드려요. 저희는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린 종목군들을 공략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쉽지 않게 공략을 하실 거고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드리는 종목군들 잘 한번 보신다면은 마찬가지로 뭐 제2의 청담 글로벌이 또 이번 주에 탄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가 주중에도 저희가 또 쓱 하고 드리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또 좋은 결과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수록 더 많은 히든 종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입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바로 힌트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대표님 세 글자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오르면 따라 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 혹시 떠오르세요? 사실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사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종목도 그쪽과 연관성이 좀 있는 네. 종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글자 종목인데 비트코인 관련주다 보니까 첫 번째도 B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세 글자 종목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바로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좀 자세한 차트 분석 통해서 좀 더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화면 통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최근에 22,000원대에서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7,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 거의 200% 가까운 상승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가 최고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가격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이 이렇게 연출이 됐고 일단은 최근에 8,000원대 기준으로 얼마까지? 10,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저점 대비 20%가 넘게 회복이 되었다가 아쉽게 이번 주에 살짝 눌리는 포지션이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한 번쯤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섹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그 중에서 바로 네 번째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네 번째 어디라고 했죠? 바로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섹터 자체가 여기에 편입이 되어 있다. 즉 엔터미디어 쪽에 편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엔터미디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만큼 어느 정도 활동이 자유로워졌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바로 엔터주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와 봤고요. 추가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세 글자짜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한번 우리 박재현 아나운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소리만 듣자마자 바로 맞춰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나는 이 히든 종목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히든 종목 꼭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히든 종목이었죠. 이 청담 글로벌이 상한가 간 거 확인을 하셨을 수 있을 거고요. 지난주 언급드렸던 모아 데이터도 상한가를 가면서 나도 이제는 상한가 흐름을 좀 얻고 싶다. 내 계좌에 상한가 가는 종목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하셔서 교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잘 보고 오셨죠? 이렇게 대표님께서 강한 상승률을 얻어내실 수 있었던 이 배경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이 단 몇 거래일 만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 모아 데이터, 조광 ILI 그리고 청담 글로벌까지 발굴하셨을 수 있었는지 리뷰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자, 화면 통해서 저희가 또 최근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바로 이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죠. 자, 물론 아쉽게 지난 주 후반, 즉 상한가를 가고 난 그 다음 거래일 날에는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지만은 한 주 동안에 무려 3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 저희는 일주일 전에 뭐를 했습니까? 바로 이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느 시점에서 공략해야 될지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기회를 주어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누구는 시간이 25시간이고 누구는 시간이 20시간이 아니라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어지고 동일하게 똑같은 종목군들과 똑같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하지만은 어떠한 종목을 어디서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내 계좌의 상승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매번 교육해 드리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는 항상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과 섹터들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최근의 지수의 하락폭이 컸던 것처럼 저희는 그만큼 과대 낙폭주라는 종목군들을 많이 보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과대 낙폭주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에서도 얘기를 드렸고 그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섹터들 거기에 편입이 되어 있는 과대 낙폭주들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신규 상장주들이 관심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규 상장주 중에서 눌리는 종목군들, 공략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 포착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무엇을 통해서 히든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지수가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30%가 넘는 상승률을 한 주 만에 만들어주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 저희가 처음 공략한 게 아니에요. 자, 저희가 여기에서도 한번 공개를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시작하고 눌렸던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이러한 신규 상장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때 기준으로 지수 자체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의 눌림 구간에서 저희는 항상 공략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때는 사실 큰 상승을 맛보지는 못했죠. 10%, 20%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안타깝게 다시 눌려서 저희는 또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이 종목을 어디에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제가 어디에서 이 노란 톡방에서 지난 주말에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을 정리해서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어요. 설마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 이 노란 톡방에다가 공개해 드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불과 몇 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팩트는 이러한 상승률을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없다면 오셔서 함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함께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공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언급드리는 히든 종목군들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승률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종목을 잡아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해 낼 때까지 저희 이 노란 톡방은 평생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 가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25%가 이번 한 주에만 올라왔고요. 아시는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언제 드렸어요? 금요일 날 드렸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여기에다가 올려드렸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상승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자, 52,000원대에서 얼마까지? 19,000원, 2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2만원에서 52,000원 가면 몇 퍼센트? 150%. 그런데 우리는 이 밑바닥에서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지가 받고 진정이 되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을 우리가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라면은 상승률이 더 높았겠죠. 적어도 25%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공략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갔다가 눌리는 시점에서 뭐를 한 거예요? 공략을 하는 거예요. 왜?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공략을 하는 섹터의 종목군들 80%, 90%는 대부분이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해드리는 그 종목군들의 섹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저희가 처음 공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눌릴 때마다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를 항상 드려요. 왜? 저희가 보고 있는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러한 종목분들을 저희가 공략해서 한 주 만에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내게끔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가온칩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상승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얼만큼 올라갔는지. 근데 이거 처음 드린 거 아니죠.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이 종목 처음 보시는 거 아닐 거예요. 저희가 어디서? 여기에서도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상장하고 눌렸던 당시에 공략했고 이 구간대에 지지선이 또 나오니까는 또 뭐 한 거예요? 또 공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얘는 어디까지? 39,0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쳐보세요. 지금 2만원대 초중반에서.
그러면 여전히 몇십 퍼센트의 상승을 더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최근에 다 공략해 드렸잖아요. GS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잖아요. GS 글로벌. 올라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20%의 상승률을 한 주 만에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또 보시면 KH건설도 마찬가지. 이건 지난 금요일 날 올라왔죠. 금요일 날. 근데 제가 금요일 날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드렸냐? 재건주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금요일 날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갔죠. 목요일도 마찬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정을 하는 거고 그 시점에서 안 올라간 종목군들을 저희는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요. 세아 메카닉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세아 메카닉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느냐. 그리고 이 종목을 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스스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발굴해 내실 수가 있고 이러한 상승의 흐름을 내가 혼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도움 받지 않고. 그리고 난 분들이 어떻게 해드렸어요? 이렇게나 많이 이번 주에도 뭐를 올려주셨어요?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후기를. 자, 여기도 보이시죠? 청담 17%, 위메이드맥스 10%, 청담 14%, 휴림노버 8%, KH건설 16%, 모트렉스 6%, 세종메디칼 무려 64%. 자, 그리고 모트렉스 8%, 일동홀딩스 지금 이만큼 몇 퍼센트? 27%.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11%, KH건설 16%, 그리고 휴림노브 5%, 8%, 모아데이터 54%, 삼부토건 4%, 그리고 뭐 KH건설, 뭐 청담, 가온칩스, 메가이CS, 한국파마 등등.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상승을 만들어 드렸다고요. 왜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을 다양하게 공략을 했겠습니까? 결국에 지금 시장은 소위 말하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골고루 보시라는 얘기 드리고 골고루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해서 얼마만큼의 상승의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경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이 물론 이번 주에 상승 후에 눌렸던 포지션들이 연출됐지만 상승하기 전에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계좌가 달라진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 후기를 통해서 느껴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하셔서 같이 해보시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세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한번 힌트 우리 박지연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잘 보고 오셨죠. 이 비결을 살펴보자니 가장 눌렸던 구간에서 잡으셔가지고 가장 크게 상승률을 확대해 나가신 게 비결이었네요. 그런데 이 방법은 나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박영근 대표님을 모신 거고요.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내가 24시간 동안 무료로 교육받아서 나도 단 몇 거래일 만에 상한가 가는 종목, 단 몇 거래일 만에 두 자릿대, 세 자릿대 갈 수 있는 종목까지 얻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이른 시간에 보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노란톡방은 닫히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셔서 이 히든 종목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여하는지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알찬 히든 종목을 준비하느라고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대표님께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 힌트 부탁드리고 제가 나중에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불러볼게요. 대표님. 자, 벌써 또 저희가 방송 끝나기까지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을 같이 공개해 드릴 건데, 일단은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000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졌고 6,000원대까지 떨어졌고 올라가게 되면 100%가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이고요. 사실상 최근에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자이언트 스택 같은 종목군들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이러한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고 두 글자짜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거의 4,000원대에서 얼마까지 1,800원대까지 떨어졌고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나 100% 넘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차트상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아까 세 번째로 얘기를 드렸던 섹터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즉 게임주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게임주들 최근에 단기 눌림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합니다만은 이 박스권 돌파해 준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요. 즉 저희가 얘기 드렸던 섹터 중에 올라가지 않은 섹터들 그리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만 이렇게 공략을 한번 또 계속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교육해드렸던 섹터 중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을 공략해본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한 주도 함께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이 노란톡방에서 다시 다음 주를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어서 좀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두 번째 히든 종목에 관한 힌트는요. 제가 최근에 베트남에 너무 가고 싶어서 휴양지로 어디가 좋을까 봤더니 다낭이 있더라고요. 다낭과 굉장히 비슷한 두 글자의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히든 종목도 바로 빠르게 힌트를 드려보면요. 저는 why 항상 대표님께서 상한가 종목만 들고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첫 두 글자가 Y인 8글자 종목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나도 너무 지금 빨리 얻어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계좌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겠죠.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야 여러분이 이 히든 종목들 모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한 주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장이 정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분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